안녕하세요. 김과의 공식 입시 전문가 K유 멘토입니다. 제가 진행할 고수의 입시 특강 첫 번째는 수시 접수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학생들을 위한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벌써 기말고사와 6월 모의고사를 마무리하고 수시 전형에 지원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시 지원에 앞서 명확한 기준도 잘 모르겠고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의 의구심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 이를 참고하여 수시 지원의 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의 소개와 강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 일반고 내신 3.2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시업체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김과의 유일한 공식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입시에 대한 다채로운 강의를 선보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고 출신이 학종 지원 시에 불이익이 있냐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약간 있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매년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합격자 평균 내신을 살펴보면 학교 네임밸류에 맞지 않게 낮은 성적대가 눈에 띄실 겁니다. 이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낮은 내신으로 합격한 것까지 결과에 포함했기에 산출된 데이터입니다. 즉,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어느 정도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스펙에 있어서는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니 크게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종 지원 시 지원 기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팁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희 팁은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성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재학 중인 고교 출신 합격자의 데이터를 담임 선생님과 함께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한 성적들을 가지고 합격자 평균 내신의 0.5 이상은 상향, 0.5 이하는 하향 대학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종은 내신만으로 합격하는 전형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쓸데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수험생 시절 생기부 장수에 대한 질문에 장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으면 에이 저거 다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의기소침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학생들을 직접 대학에 보내보며 느낀 것은 정말로 장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수는 양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활동을 해도 길게 써주시는 선생님이 계신 반면 필요한 내용만 적어주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단순한 텍스트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장수보다는 여러분들의 활동 그 자체에 집중해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스펙을 평가해야 할까요? 제가 학생들의 스펙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전공 적합성과 지속성입니다. 먼저 스펙의 80% 이상은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에 지원하려는 두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3학년 1학기 경시대에 참여했는데 첫 번째 학생은 수학 경시대상 하나만 받았고 두 번째 학생은 국어 지구과학 경시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모든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지속성은 얼마나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다고 해도 한 달을 몰아서 한 학생과 1년간 주기적으로 진행한 학생을 평가했을 때 당연히 후자의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으로 스펙을 평가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내신이 높으면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신이 높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 전형 합격 컷에 0.5 이상 정도가 되면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교과 전형으로 쓰기엔 조금은 부족한데 종합 전형으로 쓰기에는 내신은 높고 스펙은 낮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별하여 지원토록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는 것을 숙지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적성고사 준비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신과 정시에 비교적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이 시기쯤 적성고사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적성고사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수준은 수능보다 당연히 낮지만 유형 자체가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 장시간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재작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본인이 체감하는 난이도에 따라 하루 공부량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남은 기간에도 대비가 힘들 것 같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논술 전형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인서울권 대학에서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운 좋게 합격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학생의 합격을 판가름하는 것은 논술 실력입니다. 물론 이과 학생들은 논술 시험 문제가 상위권 수학, 과학, 서술형 문제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비슷한 문제들을 접해온 학생들은 대비 기간이 짧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과 학생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인문 논술을 대비해온 경쟁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의 경우 수능 전과 수능 후 논술 전형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수시 지원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수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담임교사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어느 데이터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것이 치열한 입시 현장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 최선의 선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고의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가의 공식 입시 전문가 KU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